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힘들면 인생이 심심해도 재개발 조합 일은 절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장기전이고 지구력을 요하는 힘든 일입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과도 잘 맞아야 재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항상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사항들을 자료와 함께 1300일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설계팀하고 범위를 정하고 구역계를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설계 구역도 및 동의서를 보내고 받는 등의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합니다. 22년 6월 2일 사전검토 신청을 추진위에서 구청으로 보내고 22년 7월 7일 사전검토를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2022년 8월 5일 사업계획 보완 신청을 추진위에서 구청으로 2022년 9월 19일 사업계획 보완 접수를 추진위에서 구청으로 많은 공문의 존재는 구청의 협조로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22년 12월 7일 마포구청 운영계획 공문에 22년 9월 26일 이전 동의서를 신양식으로 교체하라고 마포구청에서 12월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받아놓은 동의서가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신동의서로 교체하느라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을 또 했습니다. 9월에 변경된 신양식에 대한 공문을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보내주었으면 수개월을 헛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구청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 제한 사업이므로 간청에 맞추지 않으면 접수조차 안 되니 열심히 또 고생들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동의서가 가장 기초사항입니다. 수개월 동안 수백 명의 토수자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등기 우편 보내고 추운 겨울 밤늦게 퇴근에 맞춰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주말이나 명절 때도 해외에서 오는 소유자들 동의서를 받는 등 많은 수고들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70% 넘는 동의서를 구청 도시계획과에 접수를 합니다. 그 후로도 많은 설계 보완과 동의서 보완해가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완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서를 회람하면서 보완을 하기에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구청과 수없이 공문이 오가고 구청과 많은 조치 사항들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공문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수도 없이 구청과의 협의를 위해 애쓴 흔적들입니다. 동의서만 걷어서 주민 제한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서울시로 사전 요청 접수하는 그 과정이 어렵고 전문적인 업무를 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을 때 마포구청과의 소통 역할을 하신 서울시 시의원 이민석 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6일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 방문에 참석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민석 의원은 현장 방문 대상지가 마포구 일대로 결정되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박강수 구청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소개와 함께 이 의원은 마포구 곳곳의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행사가 시의회와 구청이 주거 환경 개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마포구청 간담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의원과 구청과의 협조로 잘 진행되었고 23년 12월 21일 서울시에서 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공람 공고가 났습니다. 2024년 3월 마포구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개발행위 제한 의결을 하는 등 이렇듯 마포구청의 협조와 서울시 도시계획위 의원과 지역구 구의원 등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으며 제일 어려운 관문인 서울시 사전 요청을 통과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협조가 잘 되어도 곳곳에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현장 상황들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일부 소유자들에게 발신자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재개발 반대하라고 선동하고 마치 마포구청과 준비위원장과 짜고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허위 내용을 보내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개발이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불순한 세력들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공시지가와 공시가의 차이를 모르는 소유자들을 현혹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세력에 속지 말라고 중구청에서는 잘못된 거짓 정보를 주의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해 홍보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다른 사업을 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재개발 사업들이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든 사업이고 인생이 심심해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나 봅니다. 2022년부터 세 차례 보내온 마포구 운영 공문은 완화보다는 규제로 더 어려워져 가고 또 2024년 3월에 마포구청 내부 규정이 갑자기 나와 재개발 사업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다들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내부 규정에 동의자 수에 국공유지 동의자 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수년 전 신수 1구역 재건축 때 지금은 신촌숲 아이파크가 들어선 곳입니다. 마포구청과 소송했던 일로 조합이 승소했던 대법원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원 합의체 판결로 쟁점 사항이 국공유지 동의 방법과 국공유지 동의자 수에 대한 판결 요지 동의 방법에 대하여입니다. 국공유지 소유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 방법을 관련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비사업에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의 방법을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동의 또는 부동의를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설명했듯이 서면으로 정비사업에 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의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전체 부지 면적에 산입하고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위와 같이 포함해서 4분의 3 이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후 진행하시면서 국공유지 처분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를 별도 법령에 의거 협의하면 됩니다. 저런 결과를 보면 조합 설립 시의 요건인 듯 보이는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사전 요청 신청을 하는 주체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단계인데 마포구청에서는 조합 설립 시기도 아닌 이제 사전 요청만 끝난 시기이고 이미 대법 판결로 소송에서 조합에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조합 구성도 안 된 상태인데 국유지 대상을 논한다는 게 시기상조로 보이는데 이렇듯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마포구청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제안자들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새로 개정된 규정은 서울시 규정과 마포구청의 내부 규정이 엄격해져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정책과 멀어져 보입니다. 2023년 6월 30일 변경된 서울시 규정은 일몰제로 취소가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직 사전 요청 통과하지 못한 신규나 투자자들은 잘 살펴보고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산이 되어도 아무도 책임져줄 주체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입니다. 진행해야 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반하는 업무를 하면 사업은 기간을 놓쳐 자초될 수 있으므로 촘촘하고 면밀히 따져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정보력과 서울시와 구청의 협조를 잘 받아 진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신축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m 이상 도로변에 연접대지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검토 접수 시에 관련 그 구에 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사전 검토를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설계가 변경이 되는데 그게 경미한 사항 외에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면은 사전 검토 재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2년 이내에 그게 입안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한 2단계 정도가 더 많이 생겼고, 또 관련 지금 동의자들 이제 수를 받아야 되는 게 더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다행히도 강흥창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 시의원 이민석 의원이 마포구청과의 협의를 위해 애써주고, 지역의 구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소통하며 관심과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의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유연하고 소통하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역세권 재개발을 이룰 수 있게 세련되고 통큰 정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빠른 재개발 진행을 돕겠다고 하고, 대통령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의 공약을 실천해 주시면 서울시와 함께 마포구의 부동산 공급에 기여하는 큰 업적으로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마포 세종부동산 TV는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